자, 교재 27쪽입니다. 테마 13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암기표 반드시 한번 보고 출발합시다. 암기표 7번, 8번을 보시면 항상 수업 중에도 전달했지만 7번이 거래 정보망의 신청 서류입니다.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 자, 체크하시면서 관련되는 내용 익히시고 8번이 이 거래 정보망이 취소되는 사유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그때 허운정할 때 운이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받고 취소됩니다.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받고 취소 사유에 들어가 있죠. 자, 그 두 파트를 떠나서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이 정도로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반드시 암기하시고 자, 암기가 됐다는 전제하에 27페이지 1번 문제부터 봅니다. 거래 정보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거래 정보망이란 개공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X입니다. 반드시 개공사 상호 간의 정보가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2번 개인인 거래 정보 사업자가 사망으로 거래 정보망의 운영이 불가능하면 국토장관은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X예요. 자, 여러분 취소 사유가 허운정해일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취소 사유가 나타났는데 취소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해줍니다. 억울한 일이 없나? 라고 물어봐 주는데 여기서 허운정해일 했을 때 해가 해산하거나 사망이죠. 죽었을 때는 굳이 취소할 때 청문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상식이잖아 사실은. 그죠? 이번 제문도 의미 있습니다. 청문을 해야 한다. X.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인 및 법인인 개공사 중에서 지정한다. 법인인 개공사 때문에 X예요. 여러분 법인인 개공사는 거래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무는 없죠. 업무는. 그죠? 아까 6가지를 보셨죠. 그냥 법인은 지정할 수 있다 해도 법인인 개공사 이것 때문에 X예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해야 된다. 5. 만약에 1년 안에 안 하면 취소되니까 허운정해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 4번. 5번째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 매수자겠죠. 이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이 되면 지체 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X입니다. 권리 취득 의뢰인 때문에 X입니다. 자, 권리 취득 의뢰인을 뽑아서 권리 이전 개공사가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지금 잠실이면 어느 정도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잠실에 30평짜리 아파트 지금 대략 15억 좀 하는데 아파트를 3억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싸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88년도에 입력해놨는 정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래 정보망을 보고 계약이 체결되면 삭제하고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안 해놓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그때 삭제 정리를 누가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리 이전하는 개공사가 정보를 올렸기 때문에 권리 이전 개공사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5번 이리저리 다 틀렸고 옳은 것은 4번. 자, 오른쪽 28페이지 이론이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그게 갈로 익힌 문제였는데 일단 답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도 한번 체크합시다. 28페이지 상단 지정 요건 동그라미 1번 가입 신청을 한 개공사의 수가 전국적으로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적으십시오. 500명 이상이고 답을 다 적어줬지만 그리고 2개 이상, 2개도 동그라미 시도에서 각각 30명은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했던 것 숫자가 구질구질하지만 509개 230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갈로 익힌 문제가 잘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는 중개법 쌤 전화번호가 509개 230번이다. 이렇게도 확인하자 그랬습니다. 바로 밑에 2번 정보 처리 기사 1명의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1명 확보해야 됩니다. 그때 공인중개사를 개공사라고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개공사면 틀려요. 그래서 옆에다가 개공사 X 딱 표시해 놓을 것. 공인중개사나 정보처리기사 하나. 3번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국토장관이 정하는 용량의 컴퓨터를 확보합니다. 국토장관의 밑줄 긋고 마지막 국토장관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확인한다 그랬으니까 제출할 필요는 없어. 왜 그런가 하면 등기부는 전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안 가져와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토장관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자, 관련되는 숫자도 한번 짚으셨고 하단에 알아두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29페이지 상단 테마 14번 개공사의 기본 의무입니다. 가볍지만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상단의 1번 개공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이다. 거기 판례에 동그라미 놓고 앞으로 우리 중개사법에서 다음 중 판례가 제시하는 의무 하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를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도 줄여서 부릅니다. 자, 가볍습니다. 2번 비밀 준수의 의무도 있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 밑줄 긋고 개공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반드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지켜야 된다라는 뜻인데 모든 업종에서 다 제시하죠. 경찰관이나 군인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되고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죠. 선생님도 학생의 비밀을 지켜주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비밀 준수는 당연한데 시험에 물을 수 있는 것 위반 시 하고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이거 보기보다 벌이 셉니다. 비밀 준수 위반하면 1년에 1,000만 원. 더 중요한 말이 바로 밑에 반의사 불벌죄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자, 비밀 준수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됩니다. 무슨 뜻인데요? 하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면 이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밀 준수를 위반했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합니다. 아주 똑똑한 내용 반의사 불벌죄까지를 익힙니다. 자, 다시 비밀 준수 위반 딱 들으면 1년에 1,000만 원. 이 죄는 무슨 죄? 반의사 불벌죄. 그렇게 세팅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의무 가볍게 보셨고 테마 15 확인 설명과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입니다.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겠고 이를 사는 사람 을이 있겠습니다.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해야 매수자가 사겠죠. 자, 그러면 저 물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문제가 출발합니다. 확인 설명을 잘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거래 계약서 작성에 관련되는 내용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반드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지금 주어진 문제 약 8개가 출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 찾지 말고 읽으시면서 O, X로 빠르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빠르게 표시하시고 틀린 게 나오면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으셨나요? 같이 갑니다. 틀리는 거 찾으시오. 1. 소공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소공사가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맞죠?
O. 그래서 소공사 확인 설명할 수 있습니다. O. 2번 개공사가 매도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불응하면 그런 사실을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만 하면 된다. X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기재가 빠졌죠. 3번 권리를 잊은 의뢰인 즉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의 개공사와 권리 취득 개공사 즉 매수인의 개공사가 서로 다르다면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합니다. 5. 자, 여기서 짚을 것. 2명 이상의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모두 다 확인 설명해야 된다라는 취지. 5. 4번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인 등에게 당해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해야 한다 때문에 X예요. 우리 법은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아파트라고 치고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갑에게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를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중개사법은 매도인, 임대인 등을 관리하는 법이 아니고 개공사를 관리하는 게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요구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야 한다 때문에 X. 5번째, 자, 중개계약에 따른 개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의무와 책임은 소멸된다. 당연히 X다. 그죠?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지문은 중요합니다. X. 6번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을 소홀하여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중개 의뢰인의 일정한 과오 부분을 상계한 나머지 상계에 동그라미 놓고 부분에 대해서 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판례죠. 자, 여러분 한번 봐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라고 칩시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개공사가 잘못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10억짜리 정도를 사고 팔면 의뢰인들도 조심하고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10억에 대해서 1억의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판례는 의뢰인들도 30%는 책임지라. 이렇게 30%를 빼고 책임을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상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100% 개공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상계하여 5. 7번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도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 설명하는 것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할 때 예가 예정 가격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죠. 5. 8번 개공사는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 즉 매수자죠. 매수자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X입니다. 여러분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설명하는 게 아니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체결할 때와 계약이 체결될 때와 중개의 체결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8번도 밑에 해설 정리되어 있고 자, 쭉 내려가면 2번 문제. 이번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유의할 사항으로서 옳은 것 답이 1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밑줄 긋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그 1번이 답인데 자, 이거를 이제 물을 수 있는 거 계약서를 이중기재, 즉 다운계약서잖아. 그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너무너무 잘 들어요. X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O. 자, 2번부터 이제 틀린 거 추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금융계약서 기재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X인데 금융계약서 밑에다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둘 다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했으니까 X.
3번 주당의 중개 행위를 수행한 소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개공사만 하면 된다. 만 때문에 X의 개공사와 함께 서명 날인합니다. 넘어가서 4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법인의 모든 임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법인에서도 자격증 있는 소공사만이 임원만이 합니다. 자격증 없는 자는 거래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모든 때문에 틀렸고 5번 개공사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계약서를 재작성 요청할 때 여러분 계약서 재작성의 줄 한번 꺼보십시오. 자 그리고 물어봅시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죠? 재작성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계약서를 작성한 자가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다시 작성할 때는 이 말이에요. 재작성을 요청할 때는 거래계약의 체결 이후에 권리 변동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 X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봐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저당권이 설정이 안 돼 있었어. 근데 뭐 중도금까지 가다가 다시 재작성하게 되면 그동안에 어떤 권리가 돌았다 나갔다를 설명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당연히 해줘야 돼. 이 부동산 사기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덤으로 시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중개에서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돈을 건너갈 때마다 등기부 확인하셔야 돼요. 돈 건너갈 때마다. 돈 건너갈 때가 뭐죠? 계약금 가기 전에 등기부 보고, 중도금 넘어가기 전에 등기부 보고, 잔금 건너가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확인하셔야 돼요. 없었던 권리가 중간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면서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돈 건너갈 때마다 반드시 뭐 확인한다? 등기부 확인한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보시고. 자, 설명할 의무는 없다 했으니까 당연히 X. 자, 관련되는 내용들이 밑에 쭉 있는데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 32페이지 제일 밑에 표 밑에 소공사가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개공사도 반드시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 개공사는 절대로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서명 및 날인입니다. 전부 다 서명 및 날인인데 아까 또는 하는 걸 한 군데 보셨어. 어디? 중개계약서만 또는이에요. 또는. 그죠? 나머지는 전부 서명 및 날인 정리하시고. 자, 32페이지 개공사 등의 금지 행위가 들어왔습니다. 금지행위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자, 암기표에도 잘 들어가 있는데, 자, 금지행위로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약 10개가, 11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장까지. 그래서 틀린 거 찾지 말고, 맞으면 O, 틀리면 X.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을 뽑았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집중합니다. 뒷장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 같이 갑시다. 양이 많죠? 1번,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 거기 줄 거 넣고 등기도 하지 않고 거래하는 거죠. 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한 미등기 전매의 중개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 오, 동그라미 하시고. 자, 투기를 조장하게 되면 거기 줄 거 놓고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입니다. 전매 차익이 없더라도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금지행위. 5. 2번 개공사 갑이 의뢰인 A로부터 매수를 받고 용인에 있는 임야를 매수하면 6개월 내로 2배의 가격으로 되팔아 주겠다고 설명하고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경우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5. 옆에다가 이게 투기 조장입니다. 지금 사면 6개월 뒤에 2배로 팔아줄게 계약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역시 3년에 3천에 해당됩니다. 3번 중개를 하고자 하는 대상물인 건물이 소송의 계류 중인 사실을 숨긴 채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5. 갈로 열고 이게 거짓된 언행이에요. 거짓된 언행 딱 들어오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을 자동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표에도 있다시피 금지 행위는 반드시 형벌로서 암기하자 그랬죠. 4번 무허가 건물의 매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X입니다. 무허가 건물 거래할 수도 있고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 당연히 거래할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다. X. 5번 개공사 을은 A의 대리인 B로부터 토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다른 개공사 병과 공동으로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5. 의뢰인은 개공사하고 거래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니까 개공사가 내가 살게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직접 거래. 다른 개공사 B하고 같이 샀더라도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의뢰인과 거래하는 것을 직접 거래로 봅니다. 5.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자, 상가에 일단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상가,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 대금과 지급 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자, 줄 거 봅시다. 분양계약서 줄 딱 끄면, 자, 동그라미 했는 거 동그라미 상가 분양계약서 이렇게 되죠. 는 부동산 임대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X예요. 판례가 정서가 아니다. 그럼 정서 아니니까 거래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상가 분양계약서 정서 아니다. 7번 의뢰인 A가 택지 매도를 개공사 병에게 의뢰하면서 매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중개보수 또는 실비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약정을 했다면 초과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허락을 했더라도 초과수수료에 해당합니다. X.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자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되었다면 개공사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X. 부도 처리되더라도 초과 수수료로 봅니다. 여러분 수표라는 것은 한 달 뒤에 결제가 되는데 자 받을 때 초과했다면 나중에 부도되어 한 푼도 못 받았더라도 초과 금품으로 본다는 판례 중요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X. 9번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나 의뢰인과 직접 거래 시 의뢰인의 범위에는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한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5. 그 줄 하나 꺼십시오.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한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니까 개공사가 의뢰인하고 거래하면 직접 거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갑의 대리인 병이 있습니다. 대리인 심부름을 대신하는 자 대리인, 심부름을 대신해주면 수임인인데 이 사람하고 거래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무엇으로 본다? 직접 거래로 본다라는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시험에서도 중요합니다. 5. 10번 개공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 중개를 받은 또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매도하면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말도 많지만 개공사가 누구하고 거래하는 것은 개공사하고 거래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5 체크하시고 11번 중개 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부동산의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포함한다. 오예요. 여러분 가격이나 면적, 소재지 이런 건 중요하잖아. 그죠? 이런 중요사항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설명하다가 적발되면 아까 거짓된 언행 1년에 1000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한 11개 정도를 정리하셨다면 쭉 내려면 중간에 알아두기 그거 별표 한번 해보십시오. 교차료, 요즘은 교차료 잘 안 보이시죠? 벼룩시장 이런 거 그죠? 교차료, 일간신문 등에 광고된 주택을 개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다. 오, 옆에다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의뢰인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면 경사가 거래하면 직접 거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교차료나 일간신문에 광고가 돼 있는 것을 개공사가 사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누구라도 살 수 있는 물건이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 체크하시고, 자 밑에 금지 행위의 효과 당연히 별표 놓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니까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테마 17번 기타 의무와 교육에서 첫 번째 개시 의무, 요건 4개니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반드시 게시해야 되는 것 1. 등록증 원본 등 동그라미입니다. 2. 개공사와 소공사 자격증 원본 자 동그라미. 3번 보수와 실비의 요율표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수 동그라미. 4번째 보정설정 서류 보 나 1억에 가입돼 있다 걸어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등, 수, 보, 자 4가지를 게시하는데 옆에다가 위반 시 1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등수보자 4가지니까 문제 내기 얼마나 좋겠어요. 쓸데없는 실무교육 이수정이나 막 따라 돌아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의고사 치고 나면 등수보자 하면 게시돼 있다 그렇게 익힙니다. 등수보자는 게시한다. 자, 표 바로 밑에 줄 쫙 긋습니다. 당연하지만 너무나 잘 나오는 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즉 개공사가 아닌 자가 개공사,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하면 얼마? 1년에 1000만원. 꼭 줄 거 놓고 익히셔야 됩니다. 자, 1, 2번 내려오면 그 다음 화살표 사무소 명칭을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죠. 그때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인데 위로 올라가서 개공사 아닌 자가 이랬으면 1년에 1000으로 갑니다. 같은 위반을 하더라도 누가 위반했냐를 고민해야 돼요.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인데 아닌 자가 그렇게 위반하면 사정 달라집니다. 1년에 1000. 마찬가지 쭉 내려오면 세 번째 화살표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짜리 과태료예요. 이 개공사가 위반한 100만원이에요. 근데 그 표시 광고도 개공사 아닌 자가 이래 들어오면 1년에 1000인 걸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광고를 할 때 표시하는 거 1. 사무소 명칭, 개공사 성명,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그리고 5. 오른쪽 하나 적으십시오. 빠졌어요. 5번 등록번호. 5가지를 광고할 때 반드시 표시합니다. 이 등록받았던 번호.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인데 개공사 아닌 자가 이제 개공사인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면 1년에 1000입니다. 자, 여러분 주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크했는데 여러분이 이 물건을 아파트를 하나 팔아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광고한다면 뭐 적어야 되겠어요? 1번 중개사무소 명칭 들어가야 되겠죠.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 2번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17번지. 3번 연락처 적는다 안 적는다. 적지 말라고 해도 더 크게 적을걸요. 연락 받으려고 지금 광고하는 건데 연락처 반드시 기재하겠죠. 그 다음에 개공사 대표자 성명 김갑동. 마지막 등록번호 딱 적어놓고 광고해야 돼. 이렇게 규제를 안 하니까 무자격자가 개공사인 것처럼 광고하고 거래하는 수가 많이 생기더라니까요. 5가지 익히셔야 됩니다. 제일 밑에 간판의 철거 의무입니다. 아주 뭐 단순하지만 시험에 더 잘 나왔는데 간판을 왜 철거하느냐? 사무소 이전의 동그라미.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전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왜? 이전을 안 하고 가니까 그 간판을 달고 무자격자가 일을 하더라니까요. 폐업 동그라미, 등록 취소 동그라미인데, 자 그럼 간판을 철거해야 될 게 3가지니까 옆에다 메모하시기를 휴업 적어놓고 X. 휴업했을 때는 철거할 필요 없죠. 하나 더 업무 정지. 여러분 업무 정지 받았다. 철거할 필요 없잖아요. 정지 끝나면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2개를 딱 잡고 이 철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시험에서 100만 원 과태료라고 너무너무 잘 낸다고. 그래서 옆에다가 100만 원 위반 시 100만 원 과태료 적어놓고 X 딱 찍으셔야 돼요. 100만 원짜리가 쫙 나오면서 이걸 탁 갖다 건다니까 옆에다가 위반 시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없고 거기 적어놨잖아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합니다. 철거. 1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없다 이 말이에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합니다. 까지가 간판의 철거, 가벼운 단어. 자, 넘어가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 좋아합니다. 교재 35페이지 교육에 관한 문제 하나 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육의 전체를 다 걸어놨습니다. 옳은 것 찾으시오. 밑에 해답 딱 가리고 찾습니다. 자, 옳은 거 몇 번? 5번이죠.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모든 사원임은 분사무소 책임자 소공사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는다. 그 답은 이제 5번인데 여기서 많은 걸 배웁니다. 여러분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 첫째 누구?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록 신청하는 자. 그 다음에 소공사. 법인의 사원임은 분사무소 책임자. 그러니까 실무교육 대상자는 누구 이래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다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되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누구? 중개보조원. 왜?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 잡았고 모든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다? 1년이다. 그게 5번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자, 틀린 거 수정합시다. 1번. 국토장관은 개공사 등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X라니까요. 연수교육 누가 한다? 시도지사는. 2번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12에서 16 또 X다 그죠? 여러분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중개보조에 대한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직무교육은 몇 시간 받는다고요? 3에서 4시간이 제일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암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직무교육, 연수교육, 실무교육 시간이 들어올 때가 제일 어려운데 직무교육은 3, 4시간 그러면 연수교육은 3, 4, 12 잡아놓고 3, 4는 12에서 16시간 그 다음 실무교육은 12 더하기 16 얼마? 28 잡아놓고 32시간을 받습니다. 시간도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지문에서 시간이 싹 흘러갈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번 안 놓칩니다. 직무교육 몇 시간? 3에서 4시간. 그래서 틀렸고 3번. 시도지사는 교육 업무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육 지침. 자, 교육 지침에 밑줄 꺼놓고 시행할 수 있다. X.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토장관이 지침을 마련합니다. 전국이 똑같이 교육해라 그런 뜻이겠죠. 국토장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4.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을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 또 X예요. 아까 교육할 수 있는 기간 대학 첫째 들어가야 되겠죠. 교육하는 기간이니까.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4개입니다. 자, 교육은 어디 맡긴다고요?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대학에도 맡길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학은 시험 치는 기관이 아니고 교육하는 기관이니까 지금 교육기관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대학은 시험 들어가면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 대학 입시하면 막 시험하고 걸고 싶어진다니까요. 대학은 교육에는 들어갑니다. 자, 36페이지 테마 18번째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중개를 하면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책임지는 단은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법인은 얼마 가입해놓고 영업해야 된다? 2억, 분사무소는 1억, 공인중개사 1억, 또 부칙육조는 1억인데 거기 또 지역농협이 독특하게 1,000만 원을 딱 가입하도록 돼 있죠. 자, 이론 가볍게 보시면서 넘어가면 문제가 8개를 던져놨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리는 것 찾으시오. 찾지 말고 OX로 표시합니다. 시작. 힘드시죠? 자, 같이 갑시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X, 몇 년? 3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3년. X입니다. 2번, 개공사는 업무 보정 설정 한도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예요. 거기 개공사 줄 거 놓고 자,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했다고 1억만 책임지겠다 하면 틀려요. 손해 전액을 책임집니다. 1억 2천이 손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증기간은 가입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회사에서는 1억만 책임지지 1억만 가입했는데 2억을 책임져 줄 수는 없죠. 그런데 개공사는 하면 전액을 책임집니다. 3번,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공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면 15일은 맞습니다. 15일 이내에 부족된 금액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다시 가입합니다. 15일 내로 다시 가입할 것. 그래서 X. 4번, 개공사의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개공사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또 X다. 그죠? 개공사는 과실이 없어도 엄마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를 뭐라 불렀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5번째, 개공사의 했고 다시 개공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개공사의 경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X예요. 옆에다가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 여기에 판례입니다. 중과실은 당연히 책임지고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합니다. 그때 추상적 경과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과실도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 6번,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재산상 손해에 한하므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도 X예요. 정신적인 피해 줄 거 놓고 밑에다가 민사소송할 수 있다. 개인적인 소송할 수 있는 거는 말릴 수가 없죠. 민사소송할 수 있다. 그래서 또 X.
자, 7번. 보증을 설정한 개공사가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공제에 가입했는데 공탁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줄 걸까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줄 거놓고 효력 있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정확하게 날짜가 돌았다 이 말이에요. 8번 공제제도는 개공사가 거의 불법 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줄 걸까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제도 보험하고 같다 이런 성격이에요. 그죠? 판례로서 5. 자, 그래서 틀린 것도 위에 있는 1, 2, 3, 4, 5가 틀렸는데 이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맞다, 틀렸다를 여러분 잘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38페이지 테마 19 아주 가벼운 단어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입니다. 자, 여러분 그 제목에 계약금 등 동그라미 놓고 계약금 등 네 글자에 동그라미 놓고 위에다가 적기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말합니다. 그건 잔금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반환 채무입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갑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1번입니다. 계약금 등을 개공사 명의로 예치하면 계약금 수령권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제도는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지할 수도 있다. 맞다고요. 자, 틀린 거 수정하면서 공부합니다.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하면 당사자가 거부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해지 때문에 X. 계약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미리 수령할 수 없다 때문에 X. 옆에다가 보증서를 지급 이렇게 놓고 보증서 지급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지급. 4번.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개공사 본인 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 X. 수입 지출 관련 통장과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X. 이제 5번 지문이 사실상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개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때문에 X예요. 이 제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고 시험에 그게 제일 잘 나왔습니다. 그거 5분만 여러분 자기 걸로 딱 소화시키면 어차피 이 단어는 어쨌든 해결이 될 겁니다. 가벼운 단어였고. 자, 넘어가면 중개보수와 실비. 여러분이 관심 많은 파트죠. 중개보수와 실비. 자, 1번은 같이 갑시다. 보수 청구권의 발생, 행사, 소멸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1번. 개공사가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청구권이 발생한다. X예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청구권이 행사,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행사합니다. 계약이 체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번 X. 이 판례에 의하면 개공사가 계약 조건의 절충 등 실질적 중개 행위를 하였으나 당사자가 개공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한 경우에도 보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맞다. 5.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어야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계약이 됐으면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한 500만 원 좀 더 깎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못 깎아주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갚겠죠. 가고는 개공사를 빼고 자기들끼리 나중에 계약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개공사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 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다 이 말이에요. 인정될 수 있다. 5. 3번 개공사의 고의과실 없이. 자, 누구의 고의과실 없이요? 개공사의 고의과실 없이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보수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 그죠? 수수료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세댁사건 이렇게 수업 많이 했어요. 세댁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더라도 수수료 받을 수 있다. 근데 개공사가 잘못했으면 해지되는 거예요. 개공사의 고의과실 없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5.
4. 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 업무를 하였을 경우 비록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거 앞에서 나왔어요.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다. 중요한 판례. 5번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의 중개 시 쌍방으로부터 최고, 여러분 주택을 매매할 때는 쌍방으로부터 0.9%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럼 쌍방으로부터 최고면 얼마? 1.8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X. 6번 서울 관악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울산광역시 남구에 분사무소가 지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중개하고 받는 보수는 어디를 따라갑니까? 울산광역시 조례지, 서울시 조례하면 틀려요. 자,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을 따라가는데 지금 보다시피 수수료만 어디를 따라간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본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6번 집은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X. 7번 주택의 경우 보수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 교환,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X죠. 주택 외라 그랬잖아요. 주택 외에는 매매, 교환, 임대에 관계없이 0.9% 범위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합니다. 주택은 매매냐 임대가 구분되어 있지만 주택 외에는 0.9% 범위내에서 협의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X. 자, 마지막. 동일한 물건을 중개한 경우에 개공사는 중개 업무에 대한 보수와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비용, 그를 실비라고 합니다. 실비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X예요. 그래서 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건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중개 보수, 그리고 또 뭐 실비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 때문에 X.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해설도 정리됐으니까 체크하시고 제일 밑에 2번 계산 문제까지 하고 쉬도록 하는데 원래는 교환이 올 때가 돼 갑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교환으로 딱 걸어놨습니다. 자, 2번 계산 문제를 눈으로 푸시지 말고 그 옆에 빈 여백 오른쪽에 자기가 식을 적으면서 손으로 풉니다. 2번 문제 계산하세요. 시작. 자, 교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환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매매대금이 1억 5천인 단독주택과 매매대금 2억짜리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합니다. 무엇으로 계산해라? 2억으로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그때 매매 교환의 경우 5천에서 2억까지는 요율이 만분의 50, 0.5%죠. 한도액은 80으로 정했고 2억에서 6억 사이면 만분의 40, 0.4%고 한도는 없다. 자, 그러면 2억이니까 2억 이상 6억에 들어가겠죠. 그럼 2억 곱하기 요율이 만분의 40, 0.4% 하면 80만 원. 한도는 없다 그랬죠. 그럼 80만 원을 쌍방에게 수리하면 얼마다? 160이다. 식은 아주 단조롭죠. 그래서 원래 교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1억 5천만 원짜리와 2억이니까 합쳐서 3억 5천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 3억 5천을 나누기 2해서 평균값으로 받는다. 이렇게도 나오고 골고루 다 나올 겁니다.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넘어가면 법조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 보수의 범위 그 세 줄은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41페이지 거기 1번 주택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 2번 주택 이외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번호는 안 달아놨지만 밑에 저도 오피스텔 동그라미 딱 해놓고 법조문 그거 3개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 3개 법조문을 적어 놨습니다. 자, 42페이지 협회편부터는 식사하시고 오후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실 시계로 1시 25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시 25분에 협회부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뵙겠습니다.